예,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이죠.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국장이 오늘 동시에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는 이제 사표 수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죠. 감찰되면 이렇게 받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직자, 공무원 비위 강령 그 규정에 의하면은 정직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감찰 조사 중에는 사표 수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또 공무원 징계법도 통과했는데 징계 사유가 있을 땐 징계 사유를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이 부분 확실하게 감찰하겠다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참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모르실까봐 우리 백혜련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죠? 예, 네. 그 얘기를 잊어먹었어요, 제가. 예, 네. 검찰 출신인데, 근데 이게 이 만찬 이런 것들이 검찰들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큰 수사를 마친 뒤에 그 검찰 내에서 회식을 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회식의 대상자 그리고 그 모임이 만들어진 시기 그리고 돈봉투 오간 것 이런 게 다 좀 부적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그 수사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을 했다면 이건 일상적인 어떤 검찰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그 이영렬 지검장과 그 수사팀 그리고 검찰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국장 그리고 그 밑에 검사들 이렇게 해서 회식이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법무부는 검찰의 그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행정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사팀인데 그 모임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가 계속 그동안 우병우 라인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고 우병우 사건에서도 사실은 거의 저는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됐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수사가 끝나고 4일 만에 그런 전격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돈 준 건 어떻게 됩니까? 돈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회식에서 수사팀 격려차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법무부의 검찰국들은 검찰국의 간부들이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고 또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게 좀 안 맞죠. 네. 아니 그 특수활동비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에서 돈이 나갔다 그러는데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차제히 짚어야 한다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수활동비는 소위 이야기하지만 눈먼 예산, 검은 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국회라든가 정부 각 기관들, 특히 검찰에 대한 국정원 이런 쪽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썼는 돈에 대해서 사용처를 묻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삼짓돈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도 이제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그렇게 지급했다 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사실상 이 특수활동비 기금 및 운영 기금 지침에 따르면은 이 사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썼는 돈들이 그냥 관행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에 쓰는 그 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이 되느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세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을 만큼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묻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게 우병우 전 수석도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증명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문제인데 지금 검찰이 특수활동비 민정수석에도 특수활동비는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밝히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밝히려면은 그때 지난해 11월달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 때 얘기를 한 건데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것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밝히려면 사실은 그 중간에 심부름을 한 누가 양심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준 사람이 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밝히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 범죄 혐의에 또 해당이 되니까.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 특수활동비 부분도 이제 짚어야 될 문제지만 오늘 이제 검찰국장이
그 검찰에서 관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국장이 인사 리스트를 만들면은 예. 그것을 갖고 올라가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결국 마지막에 정리를 예.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검찰 고위 간부에 과연 어떤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예. 공수처 신설 네. 심 받을까요? 공수처에서 아무래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검찰 개혁 과제가 개혁의 제1순위 과제로 떠오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 이런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도 큰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예. 사건 자체가 상당히 그 예. 검찰 개혁을 끌어당기는데 그 동력으로 좀 사용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냐 그러면 소위 이제 검찰의 빅4라 그러면은 검찰국장, 뭐 반부패 부장검사, 공안부장 뭐 이렇게 꼽는데 이번에 사실상 중앙지검장하고 소위 검찰국장하고 이게 감찰을 받는단 예. 말입니다.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봐야 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당시 사정비서관 출신이죠. 네. 그랬고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다.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예.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냐. 예.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예. 하나죠. 과거의 DJ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의 저항에 의해서 검찰 개혁이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가고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검찰 개혁을 제도화시킬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재인 정부의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알겠습니다.